여러분, 마서리는 죽은 게 아닙니다. 강준호는 오장미가 자신을 밀어내자 오장미를 죽은 것으로 만들고 진짜 마서린을 죽이고 오장미를 마서린으로 둔갑시켜 원래 결혼하려고 한 상대는 마서린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우며 기어이 오장미와 결혼을 하려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신의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게 하고야 말겠다는 흑심을 가진 채화영의 허황된 욕심에 목걸이의 진실을 알고 있는 마서린을 30년 기른 정도 깡그리 무시한 채 기어이 죽이려 했습니다. 오히려 채화영을 잡기 위해 누군가 일부러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왜 의사는 가족들에게 정확한 사망 선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서린이 얼굴은 끝까지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채화영은 장례식장에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찾듯이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을까요? 이건 장례식이 아닙니다. 채화영을 끌어내기 위한 함정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마서린이 살아 돌아오는 순간 채화영은 처음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 수술실 의사가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살렸습니다. 회장님 지시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장례식장은 뒤집히고 채화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립니다. 그리고 그 함정은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채화영이 장례식장 한가운데 서 있는 그 순간 병원 지하 주차장에 멈춰 선 검은 차량 안에서 누군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마서린입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아주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날 죽이려고 했어요.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채화영의 모든 죄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옆자리의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서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안에서는 수술실 의사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채화영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의사는 채화영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살렸습니다. 회장님 지시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채화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채화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서린 씨는 살아계십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셔서 제가 극비리에 이송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처음부터 채화영 씨를 끌어내기 위해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서린이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아 옆에서 부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채화영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그토록 완벽하게 짜왔던 계획이 단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서린은 채화영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어떤 외침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채화영은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누님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채화영은 무너지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채화영은 그 자리를 벗어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린이가 살아있으면 끝이야. 그 애가 입을 열면 난 끝난다고. 후회는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딸이 살아 돌아온 것보다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더 두려운 여자였습니다. 채화영에게 남은 건 이제 하나뿐이었습니다. 자기 죄를 덮는 것. 그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누님들, 그런데 채화영의 다음 목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뜻밖에도 마 회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 회장이 모든 비밀의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 회장은 이미 수키가 친딸이라는 사실을 거의 눈치챘습니다. 서린이 사고도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의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 회장은 채화영이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결심합니다. 마 회장만 사라지면 된다. 마 회장의 병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한 상태였습니다. 채화영이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손에는 흰 국화꽃이 가득 담긴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병문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꽃다발 안쪽에는 작은 약병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 그것이 물컵에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게 일이 끝나는 겁니다. 채화영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꽃다발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마 회장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천천히 걸어 들어가 침대 옆 탁자 위에 물컵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꽃다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약병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채화영은 마지막으로 한 번 마 회장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이제 그만 쉬셔야죠. 오래 사셨잖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 회장이 눈을 뜬 겁니다. 채화영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마 회장은 채화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화영아.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 수십 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굳었습니다. 손은 아직 꽃다발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 아직도 멈출 생각이 없구나. 한숨처럼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채화영의 가슴을 어딘가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채화영은 곧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보통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기쁠 때 웃는 웃음도 아니고 슬플 때 억지로 짓는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짓는 그런 미친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멈추면 제가 죽어요.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모르세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뭘 해야 했는지. 마 회장은 채화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린이가 죽어도 괜찮았어? 그 말에 채화영의 웃음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 애는 내 약점이 됐어요. 약점은 없애야죠. 채화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요. 아니, 더 이상 이 사람과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요. 채화영은 다시 꽃다발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약병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채화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순간 채화영의 손에서 꽃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꽃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작은 약병이 굴러나왔습니다. 병실 바닥 위에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채화영이 처음으로 완전히 발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채화영의 표정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이, 그토록 완벽하게 감춰온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약병 하나로 모든 게 드러나는 순간을요. 채화영은 이제 완전히 선을 넘었습니다. 딸도 보지 않았고 남편도 보지 않았고 시아버지의 목숨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호였습니다. 한편 강준호는 이제 더 이상 불쌍한 남자가 아닙니다. 처음에 이 남자 기억하시나요? 찐따같이 굴고 사랑 때문에 무너진 남자, 선택을 잘못한 남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안쓰럽게 봐주셨던 그 남자요. 그런데 이제 그 안쓰러움은 걷어들이셔야 합니다. 강준호는 더 이상 불쌍한 남자가 아닙니다. 마서린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말을 잇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준호는 달랐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마서린의 소식을 듣자마자 장미를 찾아갔습니다. 오장미 잘 아시죠? 준호가 버렸던 여자, 준호 때문에 가장 많이 울었던 여자입니다. 준호는 장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서린이는 나랑 결혼했어야 했어. 그렇게 됐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여러분, 이 말이 들리십니까? 마서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한다는 말이 자기랑 결혼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장미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 네가 망친 거야. 장미가 천천히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요?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서린이 곁에 있었잖아. 내가 서린이를 그 집에 계속 있게 만든 거잖아. 준호는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서린이가 다친 건 채화영이 한 짓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장미 탓이 됩니까? 하지만 준호에게는 논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늘 장미였던 겁니다. 장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저 오늘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어요. 가세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장미는 더 이상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남자 때문에 흘릴 눈물은 다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이 남자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준호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린이가 다친 것도 남 탓, 장미가 떠난 것도 남 탓,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된 것도 남 탓.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는 피해자라고 믿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채화영이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준호가 이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채화영은 준호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네 잘못이 아니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미가 당신 인생을 망친 거야. 서린이도 결국 장미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채화영은 지금 자기가 한 짓을 전부 장미에게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준호의 분노를 장미에게로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준호는 채화영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엄마도 피해자야. 우리 둘 다 장미한테 당한 거라고. 이제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어. 이 말에 준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눈빛을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냥 무언가 무너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준호는 채화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뭘 하면 돼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채화영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걸 기다렸다는 미소였습니다. 채화영이 만들어낸 두 번째 괴물의 탄생입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그 손을 잡은 두 번째 빌런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게 뱀인 줄 알면서도 그 손을 잡은 겁니다. 혹시 이 장면 보면서 주변에 이런 사람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댓글에 생각 남겨주세요. 강준호 같은 사람, 불쌍한 건지 밉상인 건지. 여러분의 의견이 너무 궁금합니다. 채화영과 준호는 이제 한편이 되었습니다. 채화영은 준호에게 아주 구체적인 역할을 맡겼습니다. 장미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채화영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마서린이 살아있다는 게 드러나기 전에 장미를 먼저 무너뜨려야 한다. 장미가 무너지면 마서린을 도울 사람이 사라진다. 그리고 마서린이 혼자 남으면 다시 기회가 생긴다. 채화영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준호는 채화영의 지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장미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국 장미는 짧게 답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준호는 채화영이 시킨 말을 꺼냈습니다. 장미야, 네가 서린이 죽인 거야.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아십니까? 서린이 때문에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이 장미입니다. 서린이를 지키려고 가장 많이 뛰어다닌 사람도 장미입니다. 그런데 그 장미한테 내가 죽인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장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장미는 울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그 말 채화영 씨한테 들은 거죠. 장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그 멈칫함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장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 씨, 저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도요. 장미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준호를 이용하고 있다. 준호가 자기한테 접근한 건 채화영의 짓이었다. 그렇다면 채화영은 지금 무언가를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다. 장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래 내용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우황청심환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씨는 저도 보면서 가슴이 다 쿵쾅거렸습니다. 다시 장례식장. 모두가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가득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장례식장 문이 다시 닫혔을 때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아직 사라지지 않고 허공에 떠다니고 있었다. 바닥에는 여전히 흰 국화꽃 몇 송이가 흩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깨진 약병 조각이 불규칙하게 빛을 반사했다. CCTV 꺼졌다. 마 회장님 병실이래. 누군가의 속삭임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장례식장 안쪽 작은 대기실. 마서리는 의자 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등에는 수액 바늘 자국 위로 작은 밴드가 붙어 있었다. 옆에서는 수술실 의사가 그녀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오장미가 서 있었다. 숨은 거 맞아요? 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입술 끝이 바짝 말라 있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 정지 상태까지 갔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는 말을 골라 이어갔다. 회장님 지시로 그 상태를 끝으로 만들지 않았죠. 공식 기록상으론 심정지 후 사망. 실제로는 응급처치 후 지하로 이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린이 숨을 골랐다. 엄마한테 제가 죽었다고 믿게 한 것도 할아버지 지시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짧은 대답 하나에 장례식장의 모든 장면이 한 줄로 이어졌다. 장례식도 애초부터 엄마 끌어내려고 만든 거고. 의사는 침묵으로 답을 대신했다. 오장미가 그 틈을 메웠다. 서린아, 지금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마 회장 병실 CCTV 꺼졌다는 거요? 서린이 되물었다. 조금 전 장례식장 문을 뛰어들어와 병실 CCTV가 꺼졌다고 외치던 직원의 얼굴. 그 말을 듣는 순간 반짝이던 엄마의 눈빛이 떠올랐다. 엄마, 아직 안 끝냈어요. 서린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나 죽이는 거 실패한 대신 할아버지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CCTV가 끊긴 거죠. 오장미가 이마를 짚었다. 그럼 지금 제일 위험한 사람은 회장님이네. 아니요. 서린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 제일 위험한 사람은 엄마예요. 둘의 시선이 동시에 서린에게 향했다. 엄마가 또 도망치기 전에 잡아야 해요. 할아버지도 엄마도 둘 다 더 멀리 안 가게 만들려면. 서린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가 뒤로 끌리는 소리가 났다. 의사가 급히 손을 뻗었다. 지금 움직이는 건 무리입니다. 최소 하루는 더 누워 있어야. 선생님. 서린이 그의 팔을 잡았다. 저 수술대에서 살아난 사람 맞죠? 의사가 잠시 멈칫했다. 제가 목숨 걸고 살아난 거면 이제 죽는 흉내는 그만하고 싶어요. 방금 전까지 떨리던 기색과는 다른 단단함이 목소리에 섞여 있었다. 이번엔 눈뜬 채로 봐야겠어요. 누가 누구를 죽이려 했는지, 누가 누구를 살리려 했는지. 오장미가 다가왔다. 그 말 책임질 수 있겠어? 네.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제가 증인이에요. 더 이상 누가 저를 정신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의사가 한숨처럼 숨을 내쉬었다. 그럼 최소한 휠체어는 타고 가요. 걷다가 쓰러지면 증언도 못합니다. 복도에 나서자 반대편에서 뛰어오는 사람들이 보였다. 강백호, 병원 수간호사, 세안재단 직원 둘. 서린 양, 아직 움직이면 안 되는데. 강백호가 무심코 말했다. 할아버지 병실 CCTV 꺼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서린이 곧장 물었다. 지금 어디까지 확인됐어요? 수간호사가 보고하듯 말했다. 병실 안, 복도, 엘리베이터 앞까지 5분 전부터 화면이 끊겼습니다.
로컬 저장 파일도 일부 손상됐고요. 출입 기록은요? 강백호가 재차 물었다. 간호사 한 명이 마지막이었고 그 뒤 출입이 없습니다. 그 간호사를 호출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말끝이 흐려졌다. 설인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엄마 아니에요. 뭐라고? 오장미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엄마는 그 시간에 장례식장에 있었어요. CCTV 끊길 때 엄마는 제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인이 숨을 가다듬었다. 엄마가 누군가를 썼다는 뜻이에요. 마치 준호 선배처럼요. 총무동에서 조금 떨어진 고층 병동, 마 회장 병실 쪽 복도. CCTV 화면은 하얗게 멈춰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어딘가 어색했다. 너무 조용하고 부드러움이 과장되어 있었다. 침대 위 마대창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심전도 모니터에 규칙적인 파형이 뜨고 있었다. 수액 교체해 드릴게요. 간호사는 자연스럽게 수액대로 다가갔다. 씨는 약간 굳었지만 손의 동작은 익숙했다. 수액 라인의 연결부를 더듬던 손이 멈췄다. 누구냐? 침대 위에서 낮은 목소리가 뚝 떨어졌다. 간호사의 몸이 굳었다. 마대창의 눈이 떠져 있었다. 그 눈빛은 놀라는 눈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다. 간호사입니다, 회장님. 약. 그 목소리 간호사 아닌데. 마대창이 눈동자를 옆으로 굴렸다. 세안에서 내 방에 누굴 들이는지 내가 모를 것 같으냐. 간호사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그 순간 복도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탁, 탁, 탁. 문 앞에서 멈추더니 노크 소리가 났다. 회장님. 강백호의 목소리였다. 문이 열리기 직전 침대 옆에 서 있던 간호사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찰나 창문 유리에 비친 얼굴 실루엣이 병실 안의 공기를 깨뜨렸다. 이강혁? 마대창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다. 문이 열렸다. 강백호 수술실 의사, 휠체어에 탄 설인, 그 뒤에 오장미까지 병실 안으로 한꺼번에 들어왔다. 간호사 모자를 눌러쓴 남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정숙희의 아들, 반찬가게 아들, 세안재단 물류팀에 잠깐 있었던 남자. 이강혁이었다. 강혁씨. 오장미가 중얼거렸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아니야. 이강혁이 먼저 말했다. 손을 들고 뒤로 물러서려 했다. 이거 나보고 하라고 한 거.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강백호가 서류를 들고 차갑게 말했다. CCTV 끊긴 시간, 병동 출입 카드, 의무기록 열람 로그. 전부 확인했습니다. 강혁씨 카드였어요. 그 카드는. 이강혁이 입술을 뜯었다. 나한테 준 거 아니었어. 가슴께 어딘가가 꿈틀거렸다. 그가 손을 가져가려는 순간 설인이 먼저 그의 말을 잘랐다. 엄마죠. 모두의 시선이 다시 설인에게 쏠렸다. 최화영이 시킨 거죠. 이강혁은 끝내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이 이미 얘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화영이는 또 누굴 시켰구나. 마대창이 비웃듯 숨을 내쉬었다. 아주 이 집 사람 다 써먹을 때까지는 멈출 생각이 없나 보다. 그는 침대 머리판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다. 강혁씨. 마대창이 불렀다. 지금 손에 든 거 내려놓고 말해보게. 이강혁은 잠시 망설이다. 꽃무늬 수액병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일반 수액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라벨과 색감이 미묘하게 달랐다. 수술실 의사가 다가와 병을 들어올렸다. 수면 유도제의 심혈관 억제제네요. 기존 처방 기록 없이 고령 환자에게 투여하면 상태 악화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이면. 설인이 손잡이를 꽉 쥐었다. 돌아가실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의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 바꾸려고 했어요. 이강혁이 갑자기 말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 돌아갔다. 근데 회장님이 날 보고 부르셨어요. 이름으로. 그는 침대 위를 바라봤다. 우리가 제대로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나 그냥 반찬가게 아들이고 재단 창고 잠깐 일한 게 다인데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강혁 씨라고. 마대창은 눈을 감았다 떴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강혁의 어깨가 힘없이 떨어졌다.
병에 손대는 것까지는 했는데 실제로 바꾸진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 맞아요. 사람들이 엄마 욕하는 거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칭이니 정신이니 이용당했다느니. 회장님이 계속 찾는 딸 자리 때문에 엄마가 또 이용당할까봐. 그래서 회장님을 죽이려 했다고. 강백호가 물었다. 회장님이 죽으면 엄마 얘기도 끝날 줄 알았어요. 잃어버린 딸 얘기 자체가 사라지면 더 이상 아무도 엄마를 그 자리랑 묶어 욕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이강혁은 고개를 감쌌다. 누가 누굴 사칭하는지 헷갈렸어요. 누구 말이 진짜인지 누구 말이 거짓인지 아무도 제대로 안 알려주니까. 그래서 누가 알려줬느냐는 거죠. 이번엔 설인이 나섰다. 엄마 지키려면 회장님 건드리라고 누가 그런 말했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이강혁의 입에서 이름이 겨우 흘러나왔다. 최 대표님. 병실 안 공기가 한 번 더 싸늘해졌다. 뭐라고 했는데요? 마대창이 묻는다. 회장님이 은혜씨 찾는 거 끝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엄마 주변에 이상한 사람 더 안 꼬이고 엄마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는다고. 회장님이 계속 살아있는 한 엄마는 계속 사칭 프레임에 묶여있을 거라고. 그는 힘없이 웃었다. 지금까지 엄마 지켜준 사람 최 대표님밖에 없었거든요. 나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약을 갈아 끼우면 그 다음은. 강백호가 묻는다. 회장님 상태가 나빠지면 성년후견 얘기가 나올 거라고 했어요. 회사랑 재단 대신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 거라고. 그때 그의 목소리가 줄어들었다. 그때부터 엄마 이름은 아예 빠질 거라고. 잃어버린 딸 찾기도 사칭도 다 정리될 거라고. 설인이 완만하게 말을 이어받았다. 정리되는 건 엄마가 아니라 할아버지였죠. 그리고 최 대표님은 자기 죄도 같이 묻어버리려 했던 거고요. 병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마대창이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웃음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화영이는 끝까지 보호라는 말을 안 놓는구나. 그가 낮게 말했다. 나 보호, 집안 보호, 설인 보호, 은혜 보호, 이제는 정숙희 씨 보호까지. 그러다 결국 끝까지 지키는 건 자기 자리뿐이라는 걸 기어이 여기까지 와서야 보여주는구나. 그 시각 장례식장. 한 차례 뒤집힌 뒤라 분위기는 혼란스러웠다. 몇몇은 자리를 떠났고 남은 이들은 작은 무리로 모여 소곤거렸다. 그 한복판에서 최화영은 여전히 서 있었다. 검은 옷차림, 손에는 아직 흰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저 사람이 숨기고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 전 수술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반복 재생했다. 숨기고 있는 사람. 마 회장 병실 근처. 그리고 휴대폰에 뜬 짧은 문자. 마 회장 병실, 준비 끝. 그 문자를 봤을 때 느꼈던 안도감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 대신 조금 뒤늦게 찾아온 자주 섞인 깨달음이 있었다. 나보다 한 수 앞이네. 입안에서 혼잣말처럼 흘러나왔다. 회장님이.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이제 뭐라고 하실 건데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오장미. 옆에는 설인이 서 있었다. 이번엔 휠체어도 없었다. 누군가 뒤에서 살짝 받쳐주고 있지만 분명 자기 발로 서 있었다. 설인아. 최화영이 이름을 불렀다. 안 죽었구나. 그러게요. 설인이 대답했다. 엄마가 그렇게 준비했는데 제가 죽질 못했네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제 알겠니? 최화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끝나는지. 대충은요. 설인이 가슴께를 잡았다. 엄마가 지우려 했던 건 항상 저였어요. 제가 가진 기억, 제가 본 장면, 제가 느낀 의심. 그리고 그녀는 한 발 더 나섰다. 엄마가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 정숙희 엄마. 최화영 눈이 가늘게 좁혀졌다. 그 사람은요. 이번엔 오장미가 말을 이어받았다. 언니가 빼앗은 이름의 주인이에요. 마은혜. 그 이름이 장례식장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장미야. 최화영이 그녀를 불렀다. 너까지 나한테 돌 던질 자격 있니? 없어요. 오장미는 가볍게 인정했다. 나도 엄마한테 화냈으니까요. 왜 기억 못하냐고, 왜 그때 사라졌냐고, 왜 우릴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근데 적어도 엄마는 누굴 일부러 죽이려 한 적은 없어요. 누굴 관에 눕혀놓고 그걸 이용해 자기 죄 덮으려 한 적도 없고. 채화영 손에 들린 국화꽃이 조금 내려갔다. 넌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미워했니? 처음부터요. 이번엔 설인이 잘라 말했다. 제가 엄마 딸이라서요. 순간 채화영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할아버지 딸도 아니고 은혜 이모 딸도 아니고 엄마 딸이니까. 엄마한텐 제가 제일 아픈 자리였겠죠. 근데 설이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엄마는 끝까지 보호자였어요. 할아버지 보호자, 집안 보호자, 엄마가 만든 거짓말의 보호자. 근데 내 엄마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하겠다는 거니? 채화영이 물었다. 날 여기서 끌어내릴 거야? 감옥으로 보내겠다는 거야? 그건 경찰이 할 일이겠죠. 어디선가 강백호가 다가왔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짜 장례식 깔아주지 않겠다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가짜 장례식? 채화영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네가 연출했지. 설인이 관에 누웠다 나오는 거, 회장님이 지하로 빼돌리는 거. 네. 설인이 또렷하게 말했다. 이제 엄마 장례식은 안 열 거예요. 엄마를 위해 무대 꾸며주는 건 오늘로 끝이에요. 마침 그때 장례식장 출입문이 열리며 병원 직원이 헐떡이며 들어왔다. 마 회장님 상태 안정적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다. 방금 수행 라인 교체하려던 사람 제압했습니다. 재단 쪽에서. 알아요. 설인이 나지막이 잘랐다. 강혁 오빠 다 얘기했어요. 조용한 파문이 다시 퍼졌다. 드림과 박, 주차장 옆 작은 카페. 강준호는 창가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서는 죽었던 마설인이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다. 살아있었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슬픔보다 방향을 잃은 분노와 허탈감이 더 컸다. 마설인이 죽었다고 믿었을 때도 진짜 슬퍼했다기보다 왜 내 인생이 자꾸 이렇게 되냐는 생각이 더 앞섰던 자신을 알고 있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오장미가 들어왔다. 여기 있을 것 같았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장례식장엔 안 오더라. 그래서 둘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다. 설인이 살아난 거 봤어? 봤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살아난 사람이 설인이라서겠죠. 장미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아직 죽어있는 사람은 준호 씨라서.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다. 난 뭘 잘못한 거야? 준호가 물었다. 설인이 다친 것도 회장님이랑 그 집 어른들 짓인데 왜 자꾸 나한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한테 내가 죽였다고 했어요? 장미가 되물었다.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나마 시작이에요. 장미가 말했다. 근데 그 다음에 다 내 탓이야로 돌아가면 그냥 제자리인 거죠.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채화영 씨가 지금 그래요.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안 보고 끝까지 나는 지키려 했다고만 해요. 그리고 피해자는 항상 자기죠. 그녀는 준호를 똑바로 봤다. 준호 씨도 그 선 위에 서 있어요. 어느 쪽으로 떨어질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하고요. 그럼 난 이제 뭘 해야 돼? 멈추면 돼요. 장미의 대답은 간단했다. 더 이상 채화영 씨 쪽으로 안 가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너 때문이라는 말 안 하고 설인이 앞에서 다시는 너는 나랑 결혼했어야 했다 같은 말 안 하면 돼요. 준호가 비웃듯 웃었다. 그게 전부야. 그게 시작이에요. 장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적어도 그 시작이라도 하면 준호 씨는 채화영 씨랑은 조금 다른 쪽으로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준호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휴대폰을 켰다. 연락처 목록에서 최화영을 찾아 손가락을 올렸다. 잠시 망설이다 삭제 버튼을 눌렀다. 병원 중앙 모니터링실에서는 복구된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회장 병실 앞 복도. 여기요. 직원이 화면 한쪽을 확대했다. 화면 속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회장 병실 문 앞을 서성이며 주변을 살핀 뒤 사라졌다. 얼굴 절반이 가려져 있었지만 눈매는 선명했다. 이 사람. 수술실 의사가 말했다. 본 적 있습니다.
예전에 최화영 씨가 데리고 와서 정숙희 씨 기록 정리 도와주던 사람. 직원이 빠르게 조회를 돌렸다. 세안의료재단 외부 컨설턴트, 기록동선 관리 담당 이름, 한도윤입니다. 도윤. 오장미가 화면을 응시했다. 엄마 처음 병원 데려갔을 때 접수 도와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도 엄마가 말하면 옆에서 대신 정리해주곤 했는데 누가 대신 정리해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말은 사라지죠. 강백호가 낮게 말했다. 화면 속에서 한도윤이 사라진 뒤 몇 분 후 간호사복을 입은 이강혁이 나타났고 곧 영상이 끊겼다. 결국 구조가 보이네요. 강백호가 정리했다. 설계자 최화영, 중간 조율 한도윤, 현장 실행 이강혁. 수술실 의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강혁 씨는 끝까지 못 갔습니다. 손이 약병에 가긴 했지만 갈아 끼우진 못했어요. 최소한 사람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설인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 사람은 옆에서 조금만 밀면 매번 넘어가요. 엄마는 항상 그런 사람만 골랐어요. 남은 퍼즐은 한도윤이네요. 오장미가 덧붙였다. 그리고 설인이 작은 숨을 내쉬었다. 엄마. 드림가 본가 응접실. 마대창이 앉고 설인, 오장미, 강백호, 수술실 의사, 재단 쪽 핵심 인물들이 둘러앉았다. 그래서 이제 마대창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무대를 꾸미자는 거냐? 네. 강백호가 대답했다. 지금까지는 화영 씨가 무대 짜고 우리가 끌려 들어갔습니다. 가짜 딸, 가짜 사칭, 가짜 장례식까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판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올라오게 해야죠. 그는 2개의 파일을 테이블에 올렸다. 첫 번째는 한도윤 출입 기록 및 계약 내역. 두 번째는 최화영, 정숙희 관련 행적 정리입니다. 수술실 의사가 말을 이었다. 도윤 씨는 도망칠 겁니다. 장례식장 상황, 병실 CCTV 복구 얘기 이미 들었을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은 2 종류예요. 설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끝까지 숨는 사람, 그리고 한 번은 돌아오는 사람.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엄마는 2번째예요. 그녀는 확신하듯 말했다. 엄마는 도망치면서도 마지막으로 자기 판 중심에 있는 사람을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오장미가 대신 말했다. 정숙희 엄마죠. 맞아요.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결국 정숙희 엄마를 보러 올 거예요.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 끝까지 이름 못 뺏었던 사람.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강백호가 이어받았다. 그때 한도윤도 잡을 수 있겠죠. 화영 씨 혼자 오진 않을 겁니다. 마대창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며 보이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은혜야. 입안에서 아주 낮게 이름이 흘렀다. 네가 준비됐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난 이제라도 내 옆에 서보고 싶다. 설인과 오장미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려면 설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번 무대는 우리가 짜야 해요. 엄마가 만든 거짓말 위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깔아놓은 바닥 위에서 엄마랑 제대로 마주 볼 수 있는 자리. 그녀는 자신을 향해 웃듯이 덧붙였다. 그게 제가 살아남은 이유라고 믿어볼게요. 그날 밤 정원 벤치에 앉은 설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다. 마동석. 이름이 적힌 모서리를 한번 문질러보고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넣었다. 이제 손수건의 역할은 끝났다. 거짓 연결을 끊어내는 데 사용된 도구였을 뿐 앞으로의 판에 필요한 건 목걸이와 사람, 그리고 선택이었다. 설인은 본가 2층, 한때 채화영 방이었던 어두운 창을 올려다봤다. 엄마. 바람에 섞여 작은 목소리가 흘렀다. 이번에는 내가 무대를 깔게. 엄마가 도망칠 수 없는 자리에서 딱 한 번만 제대로 마주봐요. 어딘가에서 아직 꺼져 있는 화면 몇 개가 깜빡깜빡 다시 켜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화면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